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차원적인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 뒤에 있는 저 바닥산 위에서 아주 높게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구름이라는 것은 상승기로가 있으면 생기는 것인데, 그럼 과연 상승기로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고, 그리고 상승기로의 속도 혹은 상승기로가 있는 구역이 어딘지를 판별하는 것이 바로 이번 시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승기로의 속도 혹은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등운이면인데요. 그럼 과연 등운이면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했던 강의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는 등온이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저번에 했던 강의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배웠던 온이라는 것은 어떤 공기덩어리를 단일적으로 1000mB까지 옮겼을 때의 온도를 말합니다. 어떤 공기덩어리가 850 헥토파스칼에 있을 때 그 공기덩어리를 감마 D선을 따라서 1000mB까지 옮긴 것이 바로 그 지점에 대한 온이가 되겠습니다. 온이에 대한 기초 강의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으로 상단의 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등 온이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도에 따른 온이 분포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고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기온이 더 내려간다고 배웠는데요. 그러나 온이는 이와 반대입니다. 온이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이가 더욱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온이라는 것은 어떤 공기덩어리를 단일적으로 1000mB까지 옮긴 것인데요. 그 말은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 있는 감마 D선을 더 많이 지남으로 결론적으로는 상층으로 갈수록 온이 값이 더욱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골 같은 게 보통은 남쪽은 기온이 낮고 북쪽은 기온이 높구나라고 오해하는데요. 지금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이가 더욱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골이 아니라 결국은 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능이 아니라 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등 온이면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풀어보자면은, 등이라는 것은 동일한 값을 서로 이은 걸 말하는데요. 온이가 일정한 곳을 연결한 선이 바로 등 온이인데, 그 일정한 등 온이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등 온이면입니다. 제가 임의로 온이를 이렇게 구해봤는데요. 이렇게 온이가 똑같은 선을 연결한 것이 바로 등 온이선이고, 이 등 온이선을 평면으로, 즉 2D로 나타내는 것이 등 온이면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는 이유는 바로, 보통 온이라는 것은 건조한 공기에 대해서 보존하는데요. 그 말은 공기덩어리는 등 온이면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공기덩어리의 3차원 운동 방향 혹은 연직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 온이면을 통해서 공기덩어리의 연직 소문을 알아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혹은 온도 이르를 보다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기덩어리는 이렇게 등 온이선을 따라서 이동하는데요. 만약에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등 온이면을 가로지르는 경우는 이거는 비단열적인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지금은 이 점은 무시하겠습니다. 등 온이면을 제가 2차원으로 표현해봤는데요. 등 온이선은 아까 말했듯이 고도가 높은 곳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고, 그 반대로 등압선은 남쪽에서는 기압이 더 높고, 그리고 북쪽에서는 차갑기 때문에 기압이 더 낮아서 이렇게 음의 기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아는 등압선이라는 것은 그냥 지위고도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위고도라는 것은 저번에 강의를 했었지만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지위고도 높으므로 남쪽 즉 적도에서는 지위고도가 높아서 등압선이 위로 가 있고, 그 반면에 북쪽에서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지위고도가 낮아서 이렇게 등압선이 아래쪽에 있어서 음의 기울기를 보이는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온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양의 기울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공기덩어리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등 온이선을 따라 가므로 지금 이 상태는 곧 온난이류 그리고 상승기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모시도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꾸게 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고도가 올라오면서 온이 값이 상승함에 따라 3차원을 표현하면은 북쪽으로 갈수록 온이가 더욱더 약간 부풀어 오르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기류 흐름이 등압선을 가로지르게 되면은 이는 상승기류를 뜻합니다. 이렇게 상승기류가 있게 되면은 남쪽에 있는 수증기 혹은 하층에 있는 수증기를 더욱더 상층으로 끌어올림으로 이 지역에서 강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등온이면을 통해서 비가 얼마나 많이 오고, 혹은 한랭이류 혹은 하강기를 통해서 황사가 얼마나 심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등온이면의 예제입니다. 만약에 바람 벡터 풍향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게 되면은 이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이므로 이는 상승 기류를 말합니다. 그 반대로 만약에
바람 벡터가 기압이 낮은 곳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는 언덕을 내려가는 걸 뜻하므로 하강 기류를 말합니다. 참고로 한반도 기준에서는 겨울철에는 290에서 295 켈빈 값을 보게 되고 더운 여름철에는 310에서 315 켈빈 값을 참고합니다. 봄철에는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295에서 300 켈빈, 가을철에는 300에서 305 켈빈을 참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잘 유의해서 등온이면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사례만 가져오자면은 2018년 8월 18일 날 서울, 경기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 벡터가 등압선을 가로줄에 있고 또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점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 기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값은 310 켈빈이고 여기는 315 켈빈인데요. 이렇게 등온의 값을 바꾸게 되면은 여기가 상층이고 여기가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하층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800 헥토파스칼대에서는 상승 기류가 강한 게 있고 또한 600 헥토파스칼에서 700 헥토파스칼 사이에서도 상승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800에서 600 미리바대에서 폭넓게 상승 기류가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대가 하층에서 상층으로 더욱더 올라가면서 당시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등온이면의 분석이었고 다음번에는 제가 여기 써있는 PBU 즉 잠재화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강의는 바로 다음에 하지 않고 제가 다음번에 시간이 될 때 해보겠습니다. Coming soon! 네, 그렇게 이번 시간에는 대개 3차원 운동인 상승기를 알아내는 방법, 즉 등온이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기과학은 대부분 다 2차원으로만 볼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등온이면을 통해서 3차원적인 대기 운동을 진단하는 게 매우 신기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